비슷합니까? 비슷한가요? 아까 그 트랜스젠더라고 하신 분 그 밤에 가는 길 조심하시고요. 그 왠지 그 얼얼얼 이런 말 쓰는 분 계시면 피해 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렇게 뒤로 싹 피해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조심하세요. 밤길 조심하시고 얼얼얼 소리 들으면은 절대 그 길로 가시면 안 돼요. 너가 걔냐 그럼 물으면은 절대 아니라고 계셔야지. 잘못 말했다가는 저 가시는 수가 있고요. 자, 비슷하게 생겼죠. 둘째 딸이에요. 둘째 딸. 이분이 예전에 그 아주 몇 년 전에 뭐 한국인이랑 뭐 했다는 그분이잖아요. 한국인이랑 뭐 사귀었다 어쨌다 말이 나왔었던 분인데 실제로는 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그 러시아에서 러시아 갑부랑 결혼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죠. 러시아 갑부랑 결혼을 했어요. 한국인이랑 뭐 사귄다라는 말이 뭐 잠깐 있었죠. 러시아 갑부랑 결혼을 했는데 누구랑 결혼을 했냐? 자, 이분이랑 결혼했습니다. 이분이랑. 자, 이분이 손으로 말하고 있죠. 언어 그러고 있죠. 자, 손으로 말하고 계시는데 이분이랑 결혼을 했어요. 이분이랑 결혼을 해서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분은 재산이 뭐 몇 조 단위로 불어났고요. 몇 조 단위로 불어났죠. 이 형 아버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분이 계시는데 뭐 이 형 뭐 걱정할 게 없잖아요. 러시아에서는 이 형이 계시는데. 자, 그래서 둘이 결혼을 했는데 오늘 그 신문에 난 얘기입니다. 둘이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했대요. 이혼을 했다는 게 오늘 신문 내용. 이혼을 하면은 이 형은 어떻게 될까? 이혼을 하면은 이 형은 어떻게 될까? 자, 지금 나온 뉴스로는 이 형이 자기 SNS에다가 얘 말고 이 누나 말고 나 다른 누나 사랑해라는 걸 썼대. 다른 누나 사랑해. 뭐 나의 사랑 누구라고 쓴 거지. 예를 들면 나의 사랑 식빵이란 걸 썼다는 거죠. 얘 이름은 무슨 노바인데 나의 사랑 식빵 이렇게 썼어. 그래서 지금 빠지직 해서 이게 지금 이혼이 나게 생겼거든. 이렇게 이혼이 나는데 이분은 이제 재산 좀 띄워주고 이걸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분은 당연히 니꺼 다 니꺼 내 거를 시전하는 거죠. 니꺼 내 거를 시전하고 이분은 손 봐요. no 이렇게 하고 이 니꺼 내 거 시전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뭐 그 뉴스에 따르면은 절반 정도 재산 절반 정도 주고 마가니 감사합니다. 절반 정도 주고 떨어져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제 생각에는 목숨만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혼 뉴스 났고요. 절반 정도인데 이게 러시아와 미국의 차이인 거죠. 어느 나라는 그 연예인이 대통령 욕을 해도 대통령이 농담으로 받아치는데 농담까지는 아니지만 이 나라는 지금 좀 위험해요. 몸에서 그 우라늄 384 뭐 이런 게 검출이 될 수 있죠. 플루토늄 512 뭐 이런 게 몸에서 검출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 뉴클리어 그 이게 몸에 가끔 이게 그 재봐야 돼. 그 가옥 그 뭐라 그러냐 그 개찍기 윙윙 하는 거 있잖아요. 몇 나왔는지 32야. 오늘은 안전하구만 이러고 오전 먹고 해야지. 조심해야 돼. 지금 이런 상황이랍니다. 이거 그 뭐지 뭐 무슨 가이거 개수기 먹을 때마다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 그리고 푸틴 형이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지는 걸 되게 싫어한대요. 자기 가족에 대해서 뉴스를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딴 사진을 함부로 올렸다가는 오늘 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거 빨리 지우고요. 자, 지금까지 이건 녹화분에서 일단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깐 생각해보니까 웃고 떠들 일이 아니네. 야, 웃고 떠들 일이 아니야. 무슨 소리 한 거야 지금 내가? 야,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저 형이 아니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 저 형이 아니를 걱정할 때가 아니야. 잠깐만, 우리나라에도 주로 대사가 있잖아. 이혼할 수 있지. 야, 이혼할 수도 있지. 살다 보면. 응? 남자가 잘못했네. 야, 부인도 있는 놈이 왜 딴 여자 좋다고 뭐 SNS에 올려. 남자가 잘못했네. 잘못했죠. 이거 뭐라고 써야 되냐 잘못. 얘 뭐라고 해야 돼? 잠깐만 기다리세요. I'm sorry. He is a bad guy. He is a bad guy. bullshit. I don't forgive you. 참. He is
어큐즈드 바이 하여튼 뭐 그거잖아. 야 이거 좀 문제가 있어요. 불쉣 유 SOB 그쵸. 문제가 있다. 참 남자가 잘못했네. 남자가 잘못했어. 아이 문제가 잘못했어요. 아 진짜 사파이 감사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지금. 하여튼 잘 생각해보니까 남자가 잘못했지. 야, 가정이 있는 사람이 말이야. 가정이 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가정인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갑자기 무서워지네. 가정인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요.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불안하잖아. 그러지 마. 여기서 얘기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게 설마 뭐 겨우 이런 뭐 조그만 방송걸 누가 퍼가겠냐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 쓰잘데기 없는 놈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었다. 전혀. 저 잘못했지. 야 푸틴 형이 설마 이걸 보면서 한국말 배워서 보시진 않겠지만 야 그 여자도 있는 놈이 말이야. 이게 여자랜다. 와이프도 있는 놈이 말이야. 잘못했어요. 야 저분이 잘못했고요. 야 제가 잘못했네. 다시는 그러지 마라. 잘못했어요. 야 그리고 아까 전에 채권 얘기가 나왔길래 여러분 채권 얘기 잠깐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산 관리 같은 거 할 때 여러분들의 자산 관리 운용사 그만하시고요. 그 얘기는 없던 얘기로 하시고 자산 관리 같은 거 여러분들의 어디 가서 자산 관리 저거 받잖아. 컨설팅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자산을 쫙 핀 다음에 뭐 보험 얼마 들고 뭐 주식 얼마 넣고 뭐 얼마 넣고 야 뭐 이렇게 막 넣는 거 있잖아.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작년에 몇 년 전부터 되게 유행했던 게 뭐냐면은 이 상품입니다. 브라질 채권 들어보셨어요? 브라질 채권 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 않아요? 브라질 채권 많이 권하실 거예요. 많이 봤던 상품이지 않습니까? 브라질 채권. 브릭스 주식이 아니라 브라질 채권. 그럼 여러분들 그거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나요? 브라질 채권? 뭐라고 생각합니까? 요즘에도 많이 팔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제3세계 국채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 브라질 채권일걸? 브라질 채권. 제가 한번 말한 적이 있어 예전에. 브라질이 망하긴 왜 망해. 나라 있거든? 야 우리 브라질 저기 뭐야 월드컵도 개최했거든? 베트남 채권보다 브라질 채권이 훨씬 많이 팔렸어요. 훨씬 많이. 왜냐? 왜일까? 여러분 브라질 채권 금리가 얼마 될지 아세요? 금리가? 우리나라 채권 금리는 얼마야? 우리나라 채권 금리 전에 방송할 때 이게 우리나라 채권 금리는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건 높아봐야 2%? 3%? 그 사이죠. 국고채는 2.2에서 한 2.7 사이에 있어요. 국가채권은. 여기 여러분들 신용채권 살 테니까 3% 정도 됩니다. 브라질 채권은 얼마예요? 한 10% 되죠. 브라질 국가 신용등급의 채권이 한 10% 될 거예요. 연재 10%였는데 요즘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10% 돼요. 국가채권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5년을 들고 있으면은 이자율이 얼마예요? 네 안녕하세요 한이님. 5년 들고 있으면 50%야. 50%. 1년에 10%씩 이자가 나오는 국가신용등급의 채권입니다. 국가신용등급의 채권. 복리? 복리인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다. 국가신용등급의 채권이거든요. 그걸 다시 뭐 사달라 그러면 되겠지만, 자, 그 돈 다시 받아서 환전했을 때 이익일지 알 수 없잖아. 자, 저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브라질 채권에 샀다는 건 사실은 뭐에 투자한 겁니까? 뭐에 투자한 거예요? 그 나라 통화를 산 거거든요. 그 나라 통화를 산 거야. 나의 원화를 브라질 해발화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에 노출이 되어 있냐면은 항상 해외 상품은 FX에 노출이 됐잖아. FX. Foreign Exchange에 노출이 되는 거야. 환율에 노출이 되는 거야. 환율에.
자, 그럼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그 10%만 먹을 거야. 환을 해지하고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환을 해지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 근데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 환이든지 달러 환 정도 아니면은 해지하는데 비용이 크게 들어갑니다. 상당히 크게 들어가요. 비용이 크게 들어가. 그래서 웬만하면은 보통 열고 들어갑니다. 환을 열고 들어가. 환을 열고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환을 투자한다는 소리거든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차이를. 자, 이게 브라질 해왈과 KRW의 지금 2002년부터의 차트 그래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때 브라질 채권을 샀으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환으로만 200%가 났습니다. 이때 샀으면, 2002년에 샀으면, 2010년까지 환으로만 2002에서 2010년까지 한 10% 잡고 이자가 80%고 환으로 200% 벌었죠. 한 7년간 뭐 거의 뭐 300% 이상 났겠네요. 이때 샀으면. 자, 반대로 이때 샀으면 이게 가장 최근이니까 여러분들은 이때 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때 샀으면 환으로 얼마나 깨졌냐? 한 650에서 350 됐죠. 환으로 반통 났어. 2분의 1. 딱 2분의 1 깨졌거든요. 자, 그럼 반토막. 자, 근데 잘 보면 2012년에서 1년, 2년, 3년이 됐으니까 30%는 이자가 나왔어. 그럼 얼마나 깨졌어요? 한 20% 깨졌죠. 대충 계산하면은 20% 깨졌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현재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브라질 채권을 산다는 거는 브라질이 만약에 디폴트가 안 나면은 매년 10%씩 받는 환 투자를 한 거거든요. 해와라 투자를 한 거란 말이야. 해와라 투자를 한 건데 채권으로 사면은 유리한 게 뭐냐? 매년 10%씩 내가 깨진 거를 복구해 주는 거야. 매년. 이게 10년짜리를 사면은 10년 뒤에 원금을 다 받으면은 딱 100%잖아요. 2배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동안 내가 이 환이 떨어진 게 몇 프로 떨어진가 중요한데 환이 떨어진 거하고 이 환을 만회해주는 10%씩 가는 채권이란 말이야. 그래서 사실은 이걸 들어보면은 매년 나의 손실을 10%씩 메꿔주는 환 투자라는 걸 들어보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 이 근처에서 어딘가 왔다 갔다만 하면은 내가 매년 10%씩 버니까 그걸 메꾸는 어떤 이 왔다 갔다 환이 왔다 갔다 할 때 매년 10% 점점 쌓이는 게 있으니까 환이 어느 순간 좋을 때 난 거기서 빠져나와 이런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브라질 해와라 채권은 브라질이 골로 갈 가능성,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 이 가능성을 제외하면은 좀 유력한 상품이긴 해요. PD들이 개인 PD들이 PB들이 프라이빗 뱅커들이 그렇게 권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 왜냐? 자산의 수익률을 높이는데 가장 그럴듯한 논리를 가지고 있고 PB가 아니라 PB. 두 번째는 우리는 브라질이 그렇게 잘 망할 거라고 생각을 않거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PB들이 이런 논리로 여러분들을 설득을 해요. 실제로 뭐 되게 훌륭한 그런 PB센터 들어가잖아. 돈을 뭐 1억 이상 넣어야 5억 이상 넣어야 들어갈 수 있는 PB센터를 가면은 여러분들의 자산의 한 70%를 안전자산에 넣고 예를 들면 30% 중에 20%를 주식으로 넣고 10% 정도를 브라질 채권에 많이 권한단 말이야. 예를 들자면 1년에 10%씩 여러분의 수익률을 업해주는데 환율 변동 중에 그 10%씩 쌓아나는 게 환율 변동 대비 높은 구간이 오면은 팔면 무조건 남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변동성이 되게 큰 상품이긴 해요. 근데 매년 10%씩 나의 손실을 메꿔준다는 게 엄청난 메리트거든. 엄청난 메리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PB들하고 얘기를 하면 요런 상품이 항상 권하게 돼 있어. 나름 전 상품이 나쁘다 좋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름 설득력 있는 상품이에요. 브라질이 망하지만 않는다면. 만약에 브라질이 안정화돼서 이 가격이 오르잖아요. 해와라가 원화에 대비해서 이때라고 생각해봐. 얼마가 올랐어요 이거.
더블 환도 더블 8년 동안 쌓은 이자율이 80%. 그럼 뭐 얼마를 번 거야? 180%가 더블났으니까 360% 정도 번 거죠. 360%. 7년에 360% 났습니다. 1년에 50%씩 오른 거죠. 그 단리로 계산하면. 물론 모라토리움 나오면은 상당히 머리 아파지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모라토리움이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니까 PB들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권유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돈을 벌어서 그런 데를 가면 권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야 1년에 10%다 이자 진짜 높다, 야 이거 무조건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섣부르게 들어가면은 섣부르게 들어가면 이상하다? 섣부르게 들어갈 수 있는데 꼭 나는 사실은 이게 무슨 상품이다? 환투자 상품이다. 해외 주식도 마찬가지야. 해외 주식도 마찬가지고 해외 채권도 마찬가지고 항상 언헤지드 상품은 언헤지드라 그래. 헤지드라 그러면은 환을 헤지한 건데 그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정말 상당히 많이 들 겁니다. 이런 데는 헤지가 안 될 수도 있고. 언헤지드 상품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해외 상품들은 다 내가 환 투자를 하고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환율 투자. 이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때부터는 여기처럼 10% 정도 되면 중요하지 사실. 1년에 10%가 엄청난 거잖아요. 5년이면 50%인데. 그리고 여러분들 들어가면 PB분들이 대부분 해지 안 한 상품을 권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상품을 해지해서 들어갈 정도면은 안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웬만하면 이거는 확답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야, 해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할 정도면은 사실은 이런 상품보다 딴 상품을 하는 게 낫죠. 사실은 여기에 들어간 거는 내가 해와라가 1년에 10%씩 이득 보는 나의 그 YTM 나의 이자보다 해와라 빠지는 게 최소한 높거나, 그러니까 최소한 작거나 아니면 해와라가 더 오를 거라는 기본 가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해지 상품은 글쎄요 비용만 크게 들고, 그렇게 예를 들면은 야 모라토리움을 선포하면은 통화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해지해도 안 될 거 아니에요. 해지해도 이게 최대 위험이 모라토리움이잖아요. 모라토리움을 선포하면은 통화 해지해서 물론 먹는 게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원금 자체가 없어졌잖아. 아주 장기가 되든가. 그러니까 모라토리움이 선언하면은 사실 해지해도 뭐 날라간 건 매한가지니까 사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상품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하라는 거지. 기본적으로 이 정도 차트는 보고 들어가시라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말하니까 따라 들어가지 말고. 해지라는 게 보통 환율 해지요. 환율 해지. 원화와 해와라의 환율 변동을 막아주는 해지인데 잘 들어야 돼요. 해지도 여러 가지 해지가 있어. 당연히 이 브라질은 금리 해지 상품은 없을 거야. 브라질 금리 해지를 한다는 건 없고 원화와 달러와의 변동을 해지한 상품이 있을 수 있어. 이게 지금 해와라와 원화라고 썼지만 오늘 내용이 좀 어렵죠. 해와라와 원화라고 썼지만을 잘 생각해 보면은 가운데 원래 뭐가 있는 거야? 달러가 있는 거예요. 해와라와 달러가 있고 달러와 원화가 있고 이렇게 되는 삼각이거든요. 삼각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해지라 그랬을 때 원화와 달러만을 해지한 상품이 있을 수 있어. 해와라와 달러만 해지한 상품은 잘 없겠지만은 뭐 만들면 있을 수 있지. 보통은 원 달러를 해지한 상품이 있을 수 있고 정말 해와 원을 해지한 상품이 있을 수 있는데 뭐를 해지했는지를 해지 상품 들어갈 때는 또 보셔야 돼요. 대부분은 노해지일 거예요. 이거 해지하기 쉽지 않거든. 쉽지 않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알겠어? 해봤으니까 알겠지. 브라질에 있는 사람한테, 브라질의 딜러한테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서 자 우리 브라질 채권 100억만 사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진짜로 브라질 채권 100억 hello guy 한 다음에 브라질 채권 100억 please 이러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 브라질이 우리나라하고 시간이 반대야. 반대.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9시나 저녁 10시에 전화를 하면은 걔들이 이러고 받아요. 여보세요. 아 이 새끼 뭐 지금 전화해. 야 개새끼 이러면서 받아요. 아 진짜로. 이 새끼 나 이따 해. 뭐 이러고 받아 이러고. 저녁 9시에 했는데 시간 늦다 그래서 언제 이 새끼야 그러면은 한
뭐 12시 뭐 밤 나도 자야지. 나도 회사 가야지. 아씨 메일로 보내. 메일로 막 그래. 메일로 전화하지 말고. 아씨. 그럼 나 퇴근하기 전에 메일로 보내면 얘들이 받아보는데, 야 생각을 해봐. 이제 아까 전에 예를 들면 생각을 하는데, 야 해와라도 가격이 하루에도 이렇게 변할 거 아니야. 코스피도 1%씩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럼 내가 메일로 야 사주세요 그러면은 이놈이 눈 비비고 보다가 아침에 보다 딱 야야 사달라는 거 좋단 말이야. 좋아, 야 100억어치 사달래 이러면은, 야 우리한테 유리한 가격으로 사줘야 될 거 아니야. 가장 좋은 거야. 가장 가격이 낮을 때. 근데 지네가 사. 예를 들면 이게 약간 그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이 있어. 꼭 이렇다는 게 아니야. 산단 말이야. 근데 가격이 떠. 야 그러면은 그 빠진 가격으로 샀다고 전화해서 헤이 브로 이러면서 아유 야 나 여기 샀어. 여기. 야 그럼 내가 진짜 뭐 장난치 왜 이렇게 비싸게 사. 왜 맨날 비싸게 사. 그러면 I'm sorry 이런단 말이야. 가격이 올라. 야 그러면 나 원래 샀던 가격에 날 줘야 되잖아. 그러면은 나중에 나 여기서 샀다. 여기서 오른 거는 지가 먹고, 내가 야씨 시작할 때 사야지. 그럼 I'm sorry 뭐 야 리퀴드티가 뭐 없어서 나 너무 늦게 샀어요. 형 죄송해요 이러면서 여기 보내. 야 그럼 내가 뭐라 그래. 거기 상파울로까지 날라가? 브라질리아까지 가? 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걔가 불러준 가격대로 들을 수밖에 없어. 물론 내가 되게 큰 손이어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불알 채권을 몇천 개를 하는 그런 큰 손이어서 대형사에 모여서 직접, 야 우리나라에서 불알 채권을 가장 많이 파는 법인들은 대부분 브라질에 자기네 법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이런 게 없을 가능성이 높아.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제 개인이 불알 채권 하는 것도 아니지, 개인이 전화해서 야 불알 채권 사달라니까. 아니 이 새끼가 전화해 brother 메일 플리즈 이래갖고 메일로 보내면 뭐 지가 먹은 거는 지가 해서 여기서 샀다 그러고, 여기서 샀다 가격 빠진다 그러면 내게 여기서 샀대. 맨날 그러는 거야. 나 진짜 이거 뭐 어떡하겠어. 근데 브라질리아에 내가 쳐들어갈 수도 없고 가는 데만 20시간 걸린다. 진짜 그러더라. 한번 오겠냐고. 뭘 와 오기는. 내가 거기를 어떻게 가다가 납치될 수도 있는데. 진짜 뭐라 그랬어. 한번 오라고. 와서 직접 보라고. 보긴 뭘 봐. 보면 알아? 거기 어떻게 가? 미국 거쳐서 한 20시간 타고 오랬는데 오래 웰컴 하면서 닥쳐 이 새끼야. 그리고 제대로 좋은 가격에 주란 말이야. 그럼 I'm sorry 이러면서 뭐 그랬대. 야 그럼 내가 시간도 적어줘. 9시 30분에 사라. 그러면 나도 9시 30분에 그 우리 블룸버그 모니터 보면 가격이 있잖아요. 9시 30분에 여긴데 걔는 막 나중에 이 가격에 사놓고 야 그 9시 30분에 전산이 느려서 막 이러고 있어요. 진짜 아깝네. 야 거의 다 잡았는데 조금 늦어서 여기 샀어요. 이게 뭐야 이거.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그래.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 때는 대형사를 꼭 통해서 하고 수수료도 비싼 편입니다. 수수료도 비싼 편이에요. 근데 그래서 하도 거시기해서 불렀어. 부른 게 아니라 거기서 그거 하는 애들이 몇 년 전이야 벌써. 한 7년 전입니다. 7년 전. 그러니까 브라질 채권에 대해서 막 붐이 부는 초기야. 걔들이 우리나라에 왔어.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갑자기 브라질 채권 바람이 불면서 갑자기 걔들은 야 우리 채권 어떡하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코리아에서 주문이 오는 거야. 걔들은 그러겠지. 야 코리아가 어딨어? 막 찾아봤겠지. 막 지도에서 꼬레아 이러면서 꼬레아 했더니 생각해보니까 지구본에 찍으면 반대로 나오는 쪽에 있는 나라인 거야. 꼬레아에서 주문이 자꾸 와. 몇 년 전에 한 18년 전에. 그러니까 애들이 꼬레아 주문이 자꾸 오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별로 조금 샀는데 이 주문이 이렇게 크게 온단 말이야. 우리나라에서도 몇백 개 몇천 개 단위 주문이 들어간 때가 됐죠. 그러니까 걔들이 한번 얘기했을걸. 걔들이 날라왔어. 그 마케팅하는 애들이 하면서 여기가 형제의 나라 꼬레아인가요? 이러면서 브라질 좋아요. 우리나라 안 망해요. 이러면서 왔단 말이야. 우리 거래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진짜 새끼들아 제대로 된 시간에 거래나 해라라고 얘기해 줄래다가 너무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오셨길래 꾹 참고 여기 오시냐고 이렇게 꾹 참고 이렇게 안내하신 다음에 꾹 참고 이걸 그냥 자기들 그래도 여기가 동방 예의지국인데, 동방에는 이스트 예의지국입니다. 폴리시 폴라이트한 그런 컨트리입니다. 돈워리 위 돈 히트 유어 치크 돈워리 하면서 앉으시라고 I can understand you 하면서 앉으시라고 얘기했더니 한국 사람 친절해요 이러면서 앉았단 말이야. 앉아서 얘기하시는데 한번 얘기했어. 이 아씨가 나 속으로 생각을 했어. 아니
브라질 국채를 파는데 왜 우리나라까지 왔을까? 어차피 전화해서 다 해주는데 얘는 내 도대체 왜 온 거야? 했더니 무슨 뭐 컴에서 주섬주섬 끄네. 그래서 뭐 선물 주시나? 그래. 야 브라질은 특산품이 뭐냐? 뭐가 맛있는 건가? 했더니 뭐 주섬주섬 꺼내는 거야. 복사지에서 뽑은 거 같은 거. 그래서 막 줘 이렇게. 그래서 보험 파시나? 이러면서 브라질에서 보험 여기까지 파나? 봤더니 그때 팔았던 게 뭐냐? 한번 얘기했었어. 기억납니까? 그 아저씨가 팔았던 거. 그 아저씨가 뭘 팔러 왔을까? 브라질에서 한국까지 와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 야, 기억나시는 분 있네. 삼성전자 페이퍼 컴퍼니를 팔러 여기까지 오셨어요. 제가 얘기했죠. 삼성전자 브라질 법인의 페이퍼 컴퍼니, 삼성전자 브라질 법인의 회사채를 팔러 삼성의 나라 꼬레아를 오신 거지. 삼성의 나라 꼬레아. 여기가 삼성 넘버원 하는 꼬레아입니까? 이러면서 왔어요. I love Samsung 이러면서 왔어요. 야, 2010년만 해도 삼성의 위상이 현재랑 완전히 달랐어요. 현재랑. 야, 요즘에 삼성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줘요. 글로벌 톱 10에 들어가잖아요. 글로벌 톱 10. 2010년에 안 그랬다. 야, 불과 7년 8년 전이지만 그때 안 그랬어요. 위상이 지금과 하늘의 땅 차이야. 그때는 핸드폰이 갤럭시가 그렇게 뜨기도 전이야. 뜨기 전이야. 그냥 뭐 TV 팔고 뭐 물론 핸드폰 있긴 했는데 TV하고 뭐 세탁기 뭐 이런 거거든. 이런 거 있던 때야. 지금의 삼성의 위상이 아니야. 반도체 핸드폰의 위상이 아니야. 그냥 가전제품 업체였어. 가전제품 업체. 자, 그랬단 말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뭐였다 그때도?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이 삼성 넘버원이었잖아. 그때도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었단 말이야. 최대의 그룹 집단이었어. 최대의 그룹. 자, 근데 브라질에서는 삼성의 위상이 어떻다? 지금의 삼성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브라질 삼성 법인은 거기서 돈을 쓸 때 거기도 회사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거기는 회사채를 한 번 발행하면은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 브라질 회사채 우리한테 세일자로 온 게 얼마였냐면은 16에서 17%였어요. 1년 금리가. 국채 금리가 11% 12%할 때니까 거기는. 거기다가 4~5% 더 붙여서 회사채가 발행이 돼서 믿기지 않는 삼성전자 금리가 17%짜리 들고 온 거야. 1년에 16% 17%. 여기가 삼성의 나라입니까? 이러면서 16% 삼성 이러면서 야, 우리나라 그때 삼성전자 금리가 한 5% 했을래나? 5%도 안 될걸? 삼성전자는 채권을 발행을 안 해요. 요즘엔 돈이 많으니까. 걔네는 돈이 필요 없어. 걔네는 오히려 채권을 사는 데지. 쌓아둔 돈이 얼마인데 채권을 발행했습니까? 삼성전자가 지금은 발행이 없어. 그런데 뭐 국가채 우리나라 국가채가 3%면은 삼성전자도 뭐 몇 피부를 안 됐겠을 거 아니야. 4%도 안 되지 않았을까? 그때 당시 신용도라고 해도. 야, 근데 연리가 16% 17%짜리 페이퍼 컴퍼니를 갖고 왔어. I love Samsung 이러면서 갖고 왔어. 난 이거 최에 뭔가 있어. 막 설명을 하는 거야. 막 삼성이 뭐씨. 우리 잠깐 혹했지. 야, 너희 같으면 혹하지 않겠어? 야, 너 혹하지 않겠어? 근데 물론 여러분들 주의할 게 있어요. 내가 한번 얘기했었잖아. 브라질 삼성과 한국 삼성은 법인이 다르죠. 법적으로는 브라질 삼성이 망했다고 해서 한국 삼성이 꼭 물어주려는 보장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 잘 없긴 하겠지. 하지만 삼성이 글로벌 시장을 아주 버리지 않는 한 자기 브라질 삼성전자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안 갚을까? 야, 그걸 안 갚는다는 거는 앞으로 우리는 남미 시장은 쳐다도 안 보겠어요 라는 내용과 다른 나라에 갈 때도 다른 나라 애들이 그거 다 내려주면서 야, 딴 나라에서도 돈 자금 조달이 안 될 거 아니야. 야, 저 브라질 망하더니 니네 돈 떼먹었다며. 그 다 꼬리표처럼 달고 있을 거 아니야. 앵간에서는 진짜 삼성전자 그때 당 2010년에 삼성전자가 해외 시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거 안 갚기 힘들지 않을까? 그거 안 갚기? 느낌이 그렇잖아요. 그거 안 갚겠어? 진짜 글로벌 시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물론 해와라 표시 채권이죠. 물론 해와라 표시 채권. 인플레이션은 관계 없는데 이게 관계가 있는 거지. 원 해알 환율이 관계 있는 건데 이때였어 이때. 그래서 그때 샀으면 지금 반퉁 났죠. 반퉁 났는데 하지만 연리가 16%이기 때문에 지금 80%의 이자가 나왔겠지. 이자가 80%고
180%가 됐는데 그게 반퉁 났으니까 야 손실이다 야. 90%가 됐겠네. 대충 또는